경상국립대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혁신처 교수학습센터에서 학습법 특강, 워크숍, 동아리, 사전 수요조사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예산 집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과 집부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혁신처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10,000명이 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교육혁신처 업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익숙한 학교에서 일한다는 게 좋기도 했고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좋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주는 젊은 에너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교육혁신처에서 2년 정도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 파악을 제외하고도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알게 된 문서 정리라던가 사회생활 같은 게 취업 면접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런 직업을 꿈꾸는 후배들한테 일단 정규 교과과정 외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해 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쌓게 되는 것은 물론 특화생 더 나아가서 직원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되어서 학교 생활을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보면 그게 또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에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취업을 할 때 우리 학교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저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한문학과라는 전공 자체가 어문 계열이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운영 계획안이나 공문 쓸 때 이런 공문서 작업할 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내에 한문학과 선배님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취업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 들어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까지 그런 꿀팁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서 특성상 일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한문학과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부서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과의 많은 학생들이 그 장학금 대상에 올라간 것을 보고 그때 정말 많이 뿌듯했었습니다. 학생회가 재학생을 위해서 여러 업체와 이런 제휴를 맺듯이 교직원들도 복지 차원에서 학교와 여러 업체가 제휴를 맺어서 저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이 연차나 휴가비 같은 그런 금전적인 지원도 학교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회 했을 때가 가장 저는 재미있고 좋았었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학생회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 손으로 운영을 했던 게 정말 보람차고 즐거웠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생회 비교과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후 학생회 등을 통해서 리더십을 길러내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 교과목 이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습을 하면서 대학 시절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 취업 시에 학점뿐만 아니라 취업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대학 시절 때 경험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 스펙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과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뭔가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비교과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교육혁신처로 오시면 제가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대학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특별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와 자연대 내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엔 전공을 살려 그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방학 동안에 행정 인턴, 교내 근로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경험해보면서 이 직업에 대한 관심이 생겨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다시 경험을 해보니까 저랑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정 인턴을 경험해본다거나 또는 교직원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내 근로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체험은 못할지라도 볼 수 있으니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과 내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한자, 한문에 관한 것도 경험을 할 것이고, 그러한 학습을 통해 대회에서 한자와 관련된 문서가 와도 쉽게 읽어볼 수 있어서 배워둔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 체험 캠프 등을 통해 자연대 내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서 고등학생들이 자연과학대학으로 입학을 하는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할 수 있는 일, 흔히 워라밸이라고 하죠. 그 워라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일반 회사처럼 연가를 하루 또는 오후 이후에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야 할 때도 원하는 시간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복지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학마다 남자 동기끼리 여행을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매번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시간 되는 동기들끼리 모아서 여행을 갔는데 1학년 때 제일 많이 갔었고 동기들이 그 이후에는 군대를 가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안 맞았지만 가능한 사람끼리라도 갔다 올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되게 재밌고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공부 외적으로 동아리나 대외 활동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경험해보고 싶으면 학교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해보면은 자신이 한문 외로도 잘하는 분야 또는 흥미를 갖게 되는 분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간다고 1학년, 2학년을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3, 4학년에 재수강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너무 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소위로 인간해서 현재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는 병가와 보직에 따라 하는 일이 천차만별인데 저의 경우에는 수색중대 부중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중대장님의 오른팔로 중대장님의 대리 임무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수색중대 내 전반적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업 군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6.25 참전 용사이시며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신 명예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전쟁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었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덤호의 균등할 균, 호랑이가 되어 밑을 평정하라는 뜻으로 리더가 되시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결론은 장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소위가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ROTC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ROTC의 경우에는 매년 3월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가 내려옵니다. 이 공고를 신청해서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을 통과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3, 4학년 동안 후보생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후보생 시절 중에 여름과 겨울방학을 할애해서 총 3회의 훈련을 받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인간하는 절차를 ROT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OTC를 신청하고자 하는 후배분들이나 아니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른 나이에 이렇게 장교라는 직업으로 누군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경험은 흔치 않기 때문에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업 군인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이 흔치 않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4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누군가 위에 서서 병력 관리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 위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그냥 할 일조차도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고충은 따로 없는데 하나의 큰 고충이 있다면 장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동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코로나가 너무 성행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갇혀 있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없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연봉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육군 소위의 기준은 일반 공무원 7급과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노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노는 거나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것들 몇 개만 꼽자면 1학년 때 중국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학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학과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서 먹은 칭따오와 양꼬치. 이거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3학년 때 일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일본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을 좀 열심히 듣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정말 너무 듣기 싫은 날이 있어서 교수님과의 예의가 아닌 것을 알지만 너무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좀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좀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지금 졸업하고서도 가끔씩 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물론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미리 죄송합니다. 네, 그 후배님들께서 꼭 이것만은 했으면 하는 게 정말 많은데 물론 저는 꼰대가 되기 싫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각나는 거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과 사람들도 좋고 동아리 사람들도 좋고 아니면 다른 과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진짜 후회 없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아마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우울하신 분들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 집에만 누워있지 말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시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졸업생 17학번 차호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한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늦게까지는 10시 정도까지 학생들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학생들한테 한문을 가르치고요. 한문을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교재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 준비를 하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학생 때는 교사가 될 거라고 꿈꿔본 적이 없는데 졸업이랑 동시에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자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시도해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되게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교사를 꿈꾼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게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 교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즐겁다고 느껴서 지금도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가 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전 사실 교사보다는 조금 더 액티브한 일을 꿈꾸면서 대학생활을 했거든요. 방송국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벤처기업 같은 데 취직을 해가지고 조금 더 활동적인 일을 하는 거를 생각하고 이제 대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문 공부도 사실 그 학점 받을 만큼만 공부하고 저는 그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이제 방송국 취업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대외 활동 같은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10대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를 많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 스스로가 보는 본인 말고 10대들이 보는 본인이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하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공 제가 지금 한문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을 해야겠죠.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 한문학과 수업이 약간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방식이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 많이 받아가지고 선생님들 모르게 선생님들 많이 디스했어요. 그때는 디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옛날부터 10년, 20년 하던 고민들을 밟아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많이 공감하는 과정이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하셨던 방식이 이제 저에게는 약간 나침반처럼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수업, 말씀해 주셨던 거 되게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막 거창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학생들이 한 보자 한 7, 800명 정도 되는데요. 되게 많은 학생을 상대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 저를 기억해주고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저를 좋아해주는 학생이 있으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저를 마주치면 서로 사복을 입고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인사하고 수업 너무 재밌다, 즐겁다 말해주는 학생이 있으면 그게 제일 약간 전율이 느껴지는 즐거운 순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매일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나는 너희를 멋진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이제 남고거든요. 너희를 멋진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젊음을 다 갈아바치겠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스스로가 멋진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멋진 남자인지도 잘 모르고 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학생들에게는 이제 어떤 확신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제일 큰 고충인 것 같아요. 제가 월급을 기본급을 한 265만 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휴가비를 1년에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받고 성과급을 한 250만 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 복지비를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받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수당들 다 포함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연봉이 한 3,10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싹 다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최고의 복지는 아무래도 정시 퇴근, 4시 반 되면 이제 칼퇴근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랑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오래 남아서 밤늦게까지 있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거를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4시 반에 퇴근하고 싶은 쌤들은 얼마든지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요새 저녁이 있는 사람은 되게 이렇게 많이 원하잖아요. 저녁이 확보되었는데 플러스로 이제 방학까지 1년에 한 3, 4개월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 선생님들이랑 술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한문학과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 경상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제일 먼저 매화가 피는 나무가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선생님이랑 그 매화의 첫 번째로 그 꽃이 피는 날에 그 매화 아래 가가지고 매화주를 마신 날이 있는데
그날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때 맡았던 향기들, 그 느낌, 풍경, 그때 나눴던 대화 되게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을 찾아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그날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쯤은 만들고 졸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뭔가 남다른 이야기, 소설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소설에 나올 것 같은 연애를 못하고 졸업한 게 제일 아쉽거든요. 연애가 아니라도 좋아요. 이제 뭐든지 이 이야기가 현실의 이야기일까 싶은 이야기를 하나쯤은 만들고 졸업을 해야 이제 대학생으로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그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잘해서 한 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모로 운이 좋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운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좋은 자리가 났을 때 올 수 있었던 게 이제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랑 뭐 조교 선생님이랑 이렇게 저를 추천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운 같지만 그 평소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랑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감하고 한 결과가 이제 운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되게 다양한 진로를 그리고 있을 건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진로가 어떤 방향으로 꺾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이 어떤 진로로 꺾여가든지 항상 최선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자기 운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고문원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문원 도서관에서 그 수집한 고서와 고문서들을 도서관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가에 배가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고문원을 스캔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이제 참여하면서 고서나 고문서를 관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고문원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고문원 도서관에 일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공 과목을 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학생 때 배웠던 것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 직업을 가지고서도 이제 계속 계속 필요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면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직업을 얻는다 해도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전공 공부를 좀 열심히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서라는 직업은 한문학과를 졸업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 문헌정보학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인 사무나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거를 취득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외국어 능력 공부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야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공 사서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한문학이 그렇지만은 고서나 고문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문학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번 전공 공부를 잘 해놓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한문학과 졸업하면 취업을 어디로 하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른 그 학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 명문대를 졸업을 해도 졸업만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취직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한 100년, 200년 이상 된 책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책들을 여기 가져와 가지고 그 속에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발굴을 해서 그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용받은 제공받은 이용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어떤 연구 성과를 내거나 공부를 이제 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책이 일단은 오래됐기도 했고 또 대부분 이런 책들은 보관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안에 이제 먼지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뭐 머리카락이나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뭐 벌레 같은 것도 죽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다 보면 손이 항상 더러워지고 옷도 조금 더러워지고 뭐 피부나 호흡기에 좋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사서는 이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무원 호봉표를 쳐보면 그 월급여가 나옵니다. 월급여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추가해가지고 수당들이 조금 나오는데 수당은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또 뭐 내가 야근을 한다든가 뭐 그런 등등의 어떤 부수적인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수당을 받는 것이지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근속한 연수에 비례해가지고 쉴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사정이 있거나 할 때 그렇게 연가를 사용해가지고 쉴 수가 있습니다. 복지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그냥 매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었고 엄청 바쁘게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공부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후배들하고 밤새가면서 공모전 같은 거 준비도 해보고 그다음에 해외 탐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직접 기획해가지고 갔다 오기도 하고 학회장 하면서 그 답사 같은 것도 준비해가지고 후배들 교수님들하고 같이 놀러도 가보고 그랬던 경험들이 제일 좋았었고 또 그게 지금까지 또 이어져가지고 업무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왜 이 한문학과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또 적성에 안 맞아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한문학과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한문 공부만 하는 걸로 제 취업해서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내 적성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뭔지 생각을 잘 해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지식들로 이제 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졸업하면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해서 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한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현재 학예연구사입니다. 여기 고문원 도서관에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도서관에서 고문원을 조사하고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받아와 가지고 보존 처리하고 그다음에 번역 출판하고 전시 기획을 한다든지 또 이용자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 산청의 어떤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방문한 이유는 우리 대학에 고서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보시고 싶은 오래된 그런 문헌을 보시려고 하면은 그런 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그런 개인 문중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분에게 자료를 빌려와가지고 다시 복사하고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중을 가보면은 자료가 제대로 목록도 없고 제대로 보존 관리도 안 되고 또 도난 위험도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저런 자료를 우리 대학에서 수집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 고문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 선조들이 남긴 오래된 책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목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칭하는 용어거든요. 그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경험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전공을 한문학과 전공은 100% 다 듣고 그 다음에 사학과, 철학과, 중어중문학과, 국문학과 이런 데에서 고문원과 관련된 그 전공을 다양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과목을 들으려고 하면은 학점을 잘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과목을 들어야 어떤 이런 고문원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고문원 자료는 우리가 지금은 한글 세대지만은 그 일제시대 이전까지 그런 기록들은 대부분이 다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문원 자료를 보려고 하면은 그 자료의 내용을 읽어야 이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원 업무 학예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한문학의 필수입니다. 그 당시에 대학 다니면서 이런 한문을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이 지금 업무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학과 전공 말고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을 열심히 공부한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고문원 업무를 담당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고문원 업무를 담당할 때 제 목표가 3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그런 고문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자료를 한 곳에다 제가 전부 다 모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잘 보존 관리하기 위한 이런 집을 하나 지어보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자료를 연구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목표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2001년도부터 이 고문원 업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약 한 8만 5천 점의 고문원을 수집을 했고 전국에서는 최초로 이 고문원 전문 도서관을 또 지었고 또 여기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그 남매가 고문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약 55만 페이지의 고서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아마 우리가 수집하지 않았으면 벌써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또는 도난 맞았을 것인데 우리 대학에서 다 수집해가지고 잘 보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고문원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한문학과를 제가 졸업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이 그런 내용을 갖다 이렇게 줄줄줄 읽어 내려가야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힘이 들죠. 또 초서로 써놓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한문학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초서 같은 것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읽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글을 남긴 사람은 누구인지, 어디에 살던 사람인지, 역사적 배경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고충보다는 사실 그런 것은 저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예연구사는 우리 공무원 6급에 해당됩니다. 석사 학위 이상 되어야만 이 학예연구사가 돼요.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학력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고 나면 공무원이 바로 우리 9급부터가 아니고 바로 6급부터 되는 거니까 뭐 상당히 대우도 좋고 그 다음에 월급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보통 행정직은 그냥 이 학력을 갖다가 월급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연구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으면은 그것을 호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자격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자격수당이 있으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학예연구사는 연구직이기 때문에 연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그 18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공무원보다는 뭐 상당히 급여가 괜찮습니다. 뭐 대학 다닐 때는 저는 이렇게 우리 한문학과 1회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선배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다양한 학과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뭐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답사를 간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대학 생활이 상당히 즐겁게 보냈고요. 또 특히 한문학과 다니면서 답사를 많이 갔어요. 고문원이라는 것이 지역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 대학 생활하면서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답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또 들어오면 제일 처음 고민하는 것이 취업부터 고민을 합니다. 공부를 해보기도 않고 뭐 취업부터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전공을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이 전공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열심히 알아봐야 되고요. 사람도 많이 만나봐서 이렇게 직업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의 목표를 빨리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내가 고문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학문이 무엇인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4년이 아니고 좀 더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쌓아가지고 내를 전문직화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문학 학생들이 뭐 좀 더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에 도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취업이라는 것은 다른 이런 연관된 학문하고 같이 융복합을 해야 취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한문학과 나와가지고 뭔가 한문과 관련된 그런 융복합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자기의 특성이라든지
그 관심에 맞게 잘 융복합을 해가지고 특기를 갖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의 1회 1번 강정화입니다. 한문학과는 88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학번이 8863001번입니다. 88은 한문학과 창립해를 뜻하고 63은 한문학과 고유번호입니다. 그래서 1번이기 때문에 001을 붙여서 8863001입니다. 88년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94년에 학과에 있는 석사 과정 대학원을 들어가서 마치고 2000년에 박사과정 첫 해 1회로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2006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지금까지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면서 올해로 34년째입니다. 한마디로 경상대 한문학과에 살아있는 귀신입니다. 3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다가 2017년에 학과 처음으로 한문학과 교수로 임용이 돼서 현재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한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문 수업 시간에 수학책을 펴놓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문학과를 오게 됐습니다. 2학년에 올라오도록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판단이 거의 서지를 않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한테서 들은 내 나름의 삶의 스타일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를 때에는 내 앞에 놓여진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때 그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전공 수업이 시작되면서 그 전공 수업에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달려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문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3학년 지나고 4학년이 되면서 한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연구자의 길로 가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모를 때에 현실 앞에 본인 눈앞에 놓여진 현실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기회가 오게 되어 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늘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면 훨씬 더 나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꿈미래 상담을 굉장히 그 수업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그 단체 상담이나 소규모 상담보다 1대1 상담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대면 상담을 좋아합니다. 특히 1학년 때부터 이제 상담을 이제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은 보통은 3학기, 4학기를 연달아서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내가 학기가 지나갈수록 내가 그걸 다 내하고 같이 성장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연장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생각이 커가고 있는 걸 내가 느낍니다. 원래 내가 섬세한 사람이 아닌데 그게 이상하게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 1학년 1학기 때 다녀가고 1학년 2학기 때 다녀가고 2학년 1학기를 다녀가고 2학년 2학기를 다녀가고 그러면서 그 생각들이 조금씩 커가고 있는 거를 정말로 느끼게 됩니다. 본인은 나한테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했겠지만 마주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학년 2학기 내지 3학년 1학기쯤 되면 생각들이 커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혹은
뭘 하고자 하는지가 이렇게 확신이 생긴다든지 어떤 길을 확정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기뻐요. 생각이 커졌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공이 깊어졌다는 게 정말로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럴 때에 아주 그게 사소한 순간이고, 그게 사소한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가져오더라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다는 거를 마주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기쁘고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같이 기뻐하는 건데, 그런 순간들을 사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임용된 이후로. 그래서 상담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커가는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그 새로운 학과가 신설이 되면 교수 임용을 하게 되면 젊은 분들을 임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임용되는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분이었는데 대부분 다 30대 중후반의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젊은 혈기에 오셔가지고 다들 잘하고 싶어가지고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우리들에게 당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과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제 전공 필수 수업 중에 이제 논어나 맹자 이런 수업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1학년 2학기 가면 여러분들 논어를 배우게 되는데 3학점 수업인데 그거를 일주일에 10시간을 수업을 하셨어요. 뭐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6분이 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과제와 너무나 많은 수업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과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게 싫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휴강 1시간 한 번이라도 빼내야 돼서 우리 나름의 머리를 많이 쓰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모 선생님이 키가 굉장히 컸어요. 얼굴도 약간 좀 까무잡잡한 선생님이었고 키가 컸는데, 그 스머프를 괴롭히는 가가멜이라고 하는 그 악당이 있었는데, 그 악당이 키가 크고 그 검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머프를 괴롭히는 가가멜을 그 선생님께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는 가가멜에게 그 괴롭힘을 당하는 스머프라고 비유를 해서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주제곡이 있는데 거기를 개사를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가가멜 송인데 한문학과에서 만들어낸 첫 번째 노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휴강이라도 한번 해주면 뭐 설마 안 해줄까라고 했었는데, 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휴강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우리 나름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겪어가면서 지금의 한문학과가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진짜 많고요. 지금 이제 20인데 그러면은 뭘 하든 8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더라도 설사 지금부터 뭔가를 시작해가지고 대학 4년 동안을 했는데 그게 내 길이 아니어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간은 80년 살아야 되는 시간에서 보면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4년을 설사 홀라당 까먹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서 그 길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볼지 모르지만 생각만 하지 말고 뭐라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부딪혀서 한번 가보기를 바라고요. 뭐든 좋으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그걸 그 하나에 좀 빠져보는 그런 경험을 꼭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간이, 그 시간이 조금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을 지닌 놈들과 녀석들과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진짜 친구들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든 좋으니 진짜 하나에 미쳐보는 그런 경험을 꼭 하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